자, 이제 소유권 파트인데요. 그 9페이지에 보면 소유권이 211조부터 어디까지 소유권이 법정이 굉장히 많죠. 소유권이 우리 교재로 따지면 278조까지 211조부터 278조까지 한 60개 조문이 넘어요. 60개 조문이 넘는데 이 60개 조문이 전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시험에 나올 만한 정해져 있다. 근데 소유권이라는 걸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물건 8가지 중에서 이 소유권이 가장 중요한 물건인데 우리가 소유권을 부르는 이름을 쓸 줄 알아야 돼. 일단 소유권을 완전 물건이라고 불러요. 완전 물건. 물건 8가지 중에서 가장 완벽한 물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의 가치를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로 나눈다면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지배할 수 있다. 내가 소유권이 있다는 건 나만이 사용하고 나만이 수익하고 나만이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완전 물건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소유권을 또 다른 법률 용어예요. 소유권을 전면적 권리라고 불러요. 전면적 권리. 법률 용어예요. 이게요. 이 전면적이라는 건 아까도 봤지만 물건의 가치를 사용 가치와 처분 가치로 나눈다면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지배한다. 그래서 전면적 권리라 불러요. 그런데 전면적 권리의 반대말은 소유권은 일면적 권리가 아니다. 일면적 권리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도 잠깐 봤지만 제한 물건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제한 물건. 물론 제한 물건은 다시 남의부터 빌려 쓰는 용익 물건과 담보가 나눠지죠. 그러니까 제한 물건 그럼 이거예요. 6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칠권. 6가지 물건을 제한 물건을 부르는데 제한 물건은 일면적 권리, 일면적 권리. 이게 있어야 돼. 얘는. 왜요? 제한 물건은 용익 물건은 물건의 가치 중에서 지상권, 전세권을 사용만 하는 사람이지 교환, 처분할 수는 없어요. 담보물권자는 내 돈 갚지 않으면 처분해서 내 돈 받아갈 수 있을지언정 유치권자가, 저당권자, 칠권자가 담보 잡은 그 물건을 사용하면 안 돼요. 둘 중에 한쪽만 지배한다 해서 제한 물건은 일면적 권리, 소유권은 전면적 권리 불러요. 또 소유권은 항구적 권리라 불러요. 항구적 권리. 저 소유권은 오랜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물건이 아니에요. 자본주의 민법 소유권은 영원한 권리예요. 당대 지키지 못한 소유권은 상속을 통해서도 대대손손 지켜줘요. 70년 만에, 80년 만에 땅 찾아요, 못 찾아요? 찾아요. 뭐 조상 땅 찾기 운동에서 뭐 행안부에 전사망 들어갔더니 60년 전에, 70년 전에 할아버지 명의되어 있는 토지 발견하면 이제라도 상속인이 그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소유권 영원해, 영원해. 100년이 지나도 소유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즉 소유권은 일시적 권리가 아니라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이 제한물건이라는 거예요. 소유권을 제한한 제한물건은 이거는 일시적 권리예요. 언젠가 없어지는 물건이에요. 자, 용익물건, 남의부터 빌려 쓰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언젠가 계약기한이 끝나면, 전세권이 끝나면 없어지는 물건이지 100년, 200년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담보물건 언제 없어지나요? 유치권, 저당권, 칠권은 돈만 갚으면 없어지는 거지. 그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한물건, 용익물건, 담보물건은 일시적 권리지 항구적 권리는 아니에요. 언제가 없어지는 물건이다. 또 소유권은 관념적 권리예요. 관념적. 이 다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관념적 권리다. 이 관념적이라는 건 소유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다 이 뜻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적이라 불러요. 자, 어떤 토지가 누가 수십 년간 한 번도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유권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지. 응? 눈에 안 보인다 소유권 없는 거 아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건물을 오랫동안 사용 수익한다고 해서 그 사람 소유권자인지 전세권자인지 임차인지 알 수 없잖아요. 즉 소유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파악해 줄 수가 없어요.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부등을 떼어봐야지 아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대로 파악하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관념적 권리라는 얘기는 소유권은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대로 파악하면 현실적이라 부르는 거예요. 소유권 현실적인 물건이 아니다. 현실적인 권리가 아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지만 점유권은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은 점유권이잖아요. 점유권은 현실적 권리.
소유권은 관념적 권리. 제한물권은 일시적 권리. 소유권은 항구적 권리. 제한물권은 일면적 권리. 소유권은 전면적 권리. 이렇게 쓰는 용어들이에요. 이렇게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기초할 때는 용어를 들어두셔야 돼요.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과연 우리가 소유권 절대 원칙을 택하고 있는 나라냐? 우리는 소유권 절대 원칙이다. 소유권 절대로 보호한다. 국가는. 그럼 틀려요. 우리 소유권 절대 원칙이 아니에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소유권 절대 원칙이라고 불렀어요. 소유권 절대로 보호해주겠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야. 근데 소유권 절대 원칙이 깨졌습니다. 이 말 쓰면 안 돼요. 소유권 절대 원칙이 아니라 근데 소유권 뭐 보느냐? 소유권 상대 원칙을 택한 나라다.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얘기해요. 소유권 상대 원칙. 소유권이라고 해서 무한정 보호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법정법에서 211조 봐보세요. 소유권 얘기가 나와요. 법정법에서 211조. 소유권 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권리가 있다. 어떤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이 세 가지의 권리가 모두 있다면 소유권이 있는 건데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이게 바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손보완전 보호자한다. 이 얘기는요. 소유권도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손 인정한다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요. 소유권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한정 인정하는 거 아니다. 왜 소유권 제한하느냐? 그러면 소유권 절대로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내가 내 거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내 땅에 내 마음대로 건물 못 져요. 내가 내 토지 내 마음대로 거래도 못해요. 토지가 허가 지역이면 내 마음대로 거래도 못해요. 내가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외국을 들고 나갈 수도 없어요. 외환관리법 이런 거에 걸려서. 내가 내 집을 남의 명의로 등기낼 수도 없어요. 명시다 금지하기 때문에. 내가 내 거하고 내 마음대로 못하는 사회예요. 왜 그러냐. 법률의 범위에서 인정한다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공공목리라는 거예요. 공공리 이념하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 소유권. 이 공공목리 이념하에 이제는 제한을 한다. 소유권 무한정 인정하는 거 아니다. 공공리란 말이 뭐냐?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이념하에.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우리가 대한민국 제일 중요한 법이 헌법이 대한민국 근간을 이루는 법이에요. 제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부터 시작해요. 2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다. 다 중요한 건데. 근데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한 단어만 골라봐라. 거기 보면 대한민국 국민법도 평등하고, 민주,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여러 가지가 다 나와요.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민주, 평화, 평등, 모든 단어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리. 우리 사회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이게 제일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보수단체에서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인데 민주가 어떻고 자유가 어떻고 자유, 평등, 민주. 이거는 이미 낡은 개념이에요. 공공목리 이념하에 국민의 자유도, 국민의 평등도, 국민의 재산권도 이제 국가가 터치하지. 터치 안 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이제는. 재건축하는 것까지 터치해. 야, 니들이 아빠 재건축을 말 건지는 국가가 결정 어떤 때는요. 이건 내 맘대로 하는 사회가 왜? 다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 하에 이것도 제한을 받는 거야. 제한하는데, 소유권 제한한다는 점. 제한하지만 두 가지로만 제한을 하는 거야. 아무리 소유권 제한할 수 있지만 이거 이념하에 법률로 제한해야 돼, 법률로.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해야지 법률이 아니라면 소유권 제한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요? 많이 몰라요? 많이 아셔요. 응? 법만 만들면 다 소유권 제한하는 법이에요, 요즘은요. 그럼 여러분들이 법률로만 제한해야 되는데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뭐냐? 여러분들이 배우신 2차 과목인 부동산 공법 과목이 다 소유권 제한하는 법이에요. 응? 건축법, 산림법, 농지법, 도시계획법, 무슨 법. 다 소유권 제한하는 법이에요, 그게. 내가 내 땅, 내 건물 내 맘대로 하는 사회가 아니야. 점점 제한을 해요, 이렇게요. 여러분들 배우시는 부당공법은 부동산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이다. 이게 법률로 제한하라. 법이 아닌 걸 제한할 수 없어요. 또 하나는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소유권자도 권리, 남용, 금지라는 이 원칙에 따라서 제한받아요. 아무리 소유권자도
내 거지만 남용돼 버리면 소유권 인정할 수 없어요. 권리남용에 해당되면 소유권 행사도 인정 못해요. 그러면 권리남용이란 말이 뭐냐? 권리남용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소유권자가 네 소유권 행사하는 거에 비해서 남한테 끼치는 피해가 커버려요. 내가 내 소유권 행사하는데 이익이 있어. 이익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익이 있어. 이익이 있지만 네가 행사한 소유권 행사보다 남한테 끼치는 피해가 크다면은 그 소유권 행사는 제한할 수밖에 없어요. 소유권 행사 인정 못할 수밖에 없어요. 권리남용에 해당받아버리면. 이게 권리남용이라 부르는 거야.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도로 같은 것도 이웃과 분쟁 벌어지면 물론 내 땅이야. 그렇지만 분쟁 벌어져서 내 땅이니까 철조망으로 막아버리겠다. 대한민국 소유권 보장하는 사회 아니냐. 근데 때에다 소송 들어가면요. 뜯어. 이웃싸움 다니게 만들어. 왜? 네가 네 소유권 행사 찾는 것보다 이웃의 특징 피해 커버리면 소유권 인정 안 해버려요. 그걸 권리남용이라 부르는 권리남용. 내가 내 땅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우물파기 같은 사건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게 권리남용이야. 우리가 소유권이 있다는 것은 어떤 동산, 부동산을 나만이 사용하고 나만이 수익하고 나만이 처분할 수 있는 거야. 자, 이런 게 바로 권리남용이야. 이 권리남용에 해당돼 버리면 그 소유권을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 보세요. 두 목장이 있는데 사이좋은 목장이었어요. 목장이니까 물을 써야 될 거 아니야. 다들 관정을 뚫어서 지하수 퍼서 뭐 소도 먹이고 뭐도 하고 물을 쓴단 말이야. 물이 양쪽 다 충분했어요. 이렇게요. 목장 중에 싸움이 났네. 그래갖고 뭐 니 잘하니 내 잘하니 처음에는 젖속기 싸움이 났는데 저 싸움이 사람 싸움 됐어. 열딱 나갔고요. 내가 내 목장에다가 굉장히 크게 관정을 파서 깊게 지하수 끌어올리는 관정을 파버렸어. 내가 아주. 응? 물이 충분했는데도 200m 파버렸어. 옆집 목장에 물이 마르네. 야 인간아 왜 음물을 그렇게 크게 파고 난리야. 왜 호수를 만들고 난리야. 야 내가 내 땅에 내 돈 들여서 지하 200m 뚫든 300m 뚫든 호수를 만들든 그게 뭔 상관이야. 너 억울하면 너도 파. 이게 권리남용이에요. 네가 그 음물을 크게 파므로서 너한테 남는 이익에 비해서 남한테 끼치는 피해가 크잖아요. 그럼 네가 네 땅에 판 음물도 원상복구해. 소유권 인정 못해. 이 권리남용에 해당돼 버리면 소유권 행사도 인정 못 파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 소유권 파트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세 문제 나오는데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가 중요하냐면요. 소유권에서 상린관계라는 게 있어요. 상린관계. 이 상린관계라는 파트가 중요해요. 여기 이제 한 문제 보도 나오는데 이 상린관계라는 말이 뭔 소유권에서 한자 써볼게요. 다 이게 일본식 한자예요, 이게. 예, 일본식 한자 용어다, 이게요. 자, 상린관계라고 불러요. 상린관계. 한자를 보면요. 서로상 이웃님자야. 서로 이웃한 부동산끼리 서로 이용관계를 조절해 주는 거. 이 상린관계 적을 만다는 소유권이요. 자, 보세요. 농사 짓는 땅에서, 뭐가 중요해? 물 문제가 중요해. 그러니까 변해기를 해야 돼. 모내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가물지 않은 문제 안에 가물었어요. 그러면 그 물을 어떻게 쓸 것이냐? 상류, 중류하를 어떻게 쓸 거? 마을에서 운놈 물대고 밑에 놈 물댈 것이냐? 물 쓰는 문제. 이거 분쟁 벌어질 문제예요. 경계 분쟁. 경계선상에 담벼락이 무너졌어요. 니네 우리 경계는 담벼락인데 이 담은 누가 쌀 것이냐? 예를 들면 경계로부터 건물을 질 때는 이웃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몇 미터 뛴 다음에 건물을 질 것이냐? 이런 문제들. 또 아래층 사는 사람끼리 소음공이 있잖아. 쿵쿵 뛰는 문제. 어디까지 서로 규제할 것이냐? 내가 내 땅에 건물 질 때 옆집 일조권 문제, 조망권 문제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웃끼리 서로 상환, 이용관계를 조절해주는 규정을 상린관계 규정이나 불러요. 물에 관한 상린관계,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이런 걸 배워요. 이 상린관계가 이웃한 부동산과 부동산 간에 상호 간에 서로 이용관계를 조절함으로써 부동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상호간의 분쟁을 피하는 규정이 바로 상린관계 규정이에요. 이걸 이제 배울 거예요. 이거를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취득시효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취득시효. 사람이 소유권 얻는 방법 중에서 취득시효라는 게 있어요. 내 것이 아닌 남의 토지도 남의 땅도 여러분들 상식자 들었을 거예요. 내 땅에 남의 땅도 20년만 점유하면 소유권 얻을 수 있대더라. 그러면 내가 내 땅이 아닌 남의 땅도 내 땅인 줄 알고 20년만 내가 점유하면 20년이 완성되면 취득시효 중에 소유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부동산 취득시효라 불러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취득시효.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물권법에서
14문제 나오는데 가장 자세하고 가장 많은 판례를 배우고 가장 디테일하고 가장 깊이 들어가는 게 부동산 취득시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땅을 얻고 잃는 문제잖아요. 이 재산권이 얼마 큽니까? 취득시효가 굉장히 깊게 들어가고 많은 판례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좀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가.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여기 깊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배우면 법정치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법정치상권. 남의 땅에 지은 건물도 30년간 존립하면서 토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땅 주인이 나타나서 건물 때려부셔. 안 부실 수 있어요. 그 법정치상권이가 있어요. 이 두 군데 가장 우리가 디테일하고 깊게 들어가는 법이에요. 법정치상권, 취득시효. 굉장히 중요하죠. 뭐 당연히 나오죠. 그 다음에 이 공동소유라는 게 있어요. 이 대표 공동소유. 하나의 토지 건물을 한 사람이 가지면 단독 소유. 하나의 토지 건물을 두 사람이 함께 가지면 공동소유라 불러요. 이 다음에 보면 공동소유에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공동소유에는 한 필지 토지 건물이 있는데, 하나의 토지 건물이 있는데, 여러 명이 함께 가졌단 말이에요. 여러 명이, 소유자가 여러 명이란 말이에요. 공동소유인데, 공동소유는 공유라는 게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합유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는 총유라는 게 있어요. 총유. 공유, 합유, 총유를 배워요. 여러분 쉽게 이 다음에 배우면 총유는 종종 땅. 종종이나 문종 땅은 종원들이 총유한다는 거, 총유. 뭐 이런 거 배우는데, 이때 공유가 중요해요. 딱 나올 법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세 문제 나와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거 말고도 잡다한 것이 있겠죠. 이런 문제 배워 들어갈 건데, 법적은 보자고요. 이 다음에 보기로 하고, 212조 봐보세요. 토지 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내가 토지 소유권이 있다는 것은, 자, 어떤 토지에 소유권이 있어요. 이거, 내 소유권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여기만 권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권이 있다는 것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한 상하의 범위를 포함해서 다 소유권이라는 거야. 그러면 자 보세요. 내 땅 위로 한국전력에서 내 임야 소유자인데 고압전선이 막 200m 위로 지나가요. 200m 위로. 고압전선이. 토지소유자 쫓아가서 이거 항의 안 해요. 중단하라? 중지하라. 왜 내 땅 위에 고압전선하는 거야? 야, 200m 위야. 네 땅 그 밑에 과선하고 뭐하고 문제 없다니까? 그래도 정당보상일 때까지는 내 위로 지나가지 마라. 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여기서 소유권 미치는 거야. 정당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상하의 범위를 포함하는 거 소유권이야. 하지만 일일이 비행기 다니는 거 금지하라. 이건 안 되겠지. 여기까지 내 소유권 미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건 되죠. 또 지하요, 지하. 내 땅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는데 보상도 안 해주고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소유자인데 지하까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땅 밑에 있는 지하의 공간도 내 소유권 미치기 때문에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나한테 보상 없이는 내 밑에 지하철 지나가거나 하면 안 되는 거지. 소유권 침해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있다는 것은 내 땅 위에 있는 자갈, 바위, 돌, 나무, 흙 다 미치는 거 안 미치는 거야? 다 미치는 거예요. 내 땅에 있는 흙도 내 허락 없이 못 퍼가지. 흙도. 누가 흙이 필요하면 흙도 팔잖아요. 그럼 한 트럭 다 얼마씩 퍼가라. 뭐 이렇게요. 내 땅에 나는 풀이 있어. 풀. 내 땅에 있는 나무 누구 거예요? 다 소유권자 거예요. 자, 풀도 주인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어릴 때 똑똑한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다른 것들은 다 코나 흘리고 다니는 공부도 잘했어요. 아주. 내 생각에.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애들이 제가 시골 학교를 다녔는데 선생님이 나만 이뻐하는 거야. 지들이 이제 그러니까 질투를 한 거야. 같은 동네들끼리 있잖아요. 시골 동네. 그러니까 저희 집은 좀 잘 살았어요. 잘 살아서 시골 학교를 다니지만 항상 서울서 이렇게 옷도 사다가 주 가방도 막 뭐 운동화 신고 다니고 그러니까 애들이 잘 사는 데서 또 공부도 잘했어요.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선생님 나만 이뻐 그러니까 이것도 질투를 해갖고 같은 학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만 왕따를 시키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옛날 시골 학교에서 집에 학교 갔다 오면 뭐 3, 4학년만 돼도 뭐 소풀도 좀 베고 소도 띠낀다 소도 뭐 하고 또 밥을 소죽도 끓이고 막 이런 집안일을 좀 했다고요. 소풀을 빌어가는 거 소풀을 빌어가는 거예요. 같이 지게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어울리려고. 그러면 그때는 뭐 그 라디오 같은 데서 뭐 마루찌, 아라찌, 뭐 손오공 뭐 이런 걸 하고 그랬어요. 지금 TV 드라마 하듯이. 같이 들어야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라디오를 이놈이 꼭 갖고 나가면 내가 풀을 빌어가면 넌 딴 데 가라는 거야. 이들이 내가 가면 딴 데로 가 이놈들이. 나랑 같이 안 놀아주고 왕따 시키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은 가서 풀을 같이 베는데 한 친구가 그러는 거야. 야, 홍남이 너는
니네 밭에 가서 풀을 비라는 거야. 여기는 우리 밭이니까, 우리 거니까 풀을 비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얼마나 감정이, 마음의 응어리가 쌓였겠어요. 망따 시키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술 휘둘렀어, 나술. 응? 억지 부린다. 이 억지를 부려도 이 무식한 놈 억지로 풀이 니께 어딨니, 이게. 그리고 막 나술 휘둘러 다 무릎을 꿇겼어, 애들한테. 아니면 죽인다고. 그러니까 5명 쭉 무릎을 꿇었어. 너, 니네 풀, 우리 풀 그런 거 없는 거야. 아무데 풀은 비는 거야. 근데 알았대. 나중에 이제 법학 공부할 때 걔 말이 맞더라고요. 풀도 주인이 있는 거야. 주인 허락 없이 풀도 배워가면 안 되는 거야. 토지소관 미치는 거야, 그게. 내 땅 밑에 있는 지하수 누구 거야? 내 거야, 이거. 온천 내 거예요. 온천수 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온천수 자기가 장사하잖아요. 물 푸잖아요. 이거 내 땅 밑에 온천수 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 허락 없이는. 이게 토지소관 미치는 범위야, 이게. 내 땅 밑에 있는 지하수, 안반, 자갈 다 소관 미치는 거예요. 이 소유권 범위, 이게 광범위한 거예요, 이렇게. 뭐, 당연히 이거. 그러면 내가 당연히 뭐, 임야를 샀다라면, 그 임야에 있는 나무까지도 다 산 거지, 이렇게요. 소유권 미쳤다. 정답은 살과 미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213조, 214조에 보면요. 누가 나의 소유권을 침해했을 때, 나만이 사용하고, 나만이 수익하고, 나만이 처벌할 수 있는데, 누가 나의 소유권을 침해했다는 결과가 있거나, 결과. 이게 이제 213조, 214조 얘기예요. 침해했던 결과가 있거나 침해할 염려가 있을 때 소유권자가 자기 소유권을 이 소유권자가 보호하고 자기 소유권을 지키는 내 소유권을 지키는 권리, 지키는 힘, 보호받는 권리를 뭐라 보냐 이거를 물권적 청구권 행사한다 그러는 거예요. 물권자들이 내가 소유권자건 전세권자건 저당권자건 물건이 있는데 내 물건을 침해했다면 내 사용수익 처분을 방해한다면 쫓아가서 내 소유권을 스스로 보호하고 지키는 힘을 물건 청구 행사한다 불러요. 근데 물건 청구 행사한다 부르는데 이건 모든 물권자 다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8가지 물권자 배웠죠? 8가지 물권자들은 내 물건을 침해하면 지금 배우려는 이거는 다 행사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뭐냐? 첫째, 누가 나의 소유권 침해하면 쫓아 소유권자가 소유권에 기인한 종류 3가지예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 행사해서 내 물건 찾아와야지요. 목적물 반환 청구 행사하는 거예요. 이 반환 청구권이 있어요. 자, 내가 토지 소유자예요. 소유자인데 5년간 미국 지사 나가서 5년간 근무하고 왔어요. 한국 안 들어왔더니 이런 사실 모두 알고 있는 브로커들이 매매계약서 위조해서 내 땅을 매매하고 꾸며서 지네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낸 다음에 급매물 브로커들이 팔아먹고 도망갔어요. 5년 만에 왔더니 내 땅이 박씨한테 가 있네? 당장 쫓아가서 나는 5년 전에 김 브로커한테 이제 중간에 껴있는 이전 늦게 브로커죠. 매매한 적 없어. 다 위조된 문서야. 이 토지는 나만이 사용하고 나만이 수익하고 나만이 처분할 수 있는 내 소유권이 있는데 내가 처분하지 않았는데 왜 거기가 있느냐. 다 위조된 문서야. 토지를 돌려달라. 반환 청구 소송 내서 땅 찾아올 수 있어 없어? 있지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로 입증되면 반환하라 판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목적으로 반환 청구권 이거 행사해서 내 소유권을 지키는 거죠. 또는 내가 경기도 안성에 땅 사놨어요. 3년 전에. 땅을 사놨다는 얘기가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냈다는 얘기야. 그럼 그 토지는 내가 소유권이 있어. 그 토지는 나만이 사용하고, 나만이 수익하고, 나만이 처분할 수 있는데, 3년 만에 우연찮게 들렸다 깜짝 놀랐어요. 누가 내 땅에 소유자 내 허락도 없이 비닐하우스 져놓고요. 공장을 설치하고, 거기에 뭐 건축막 막 져놨어요. 막 축사 져놨어요.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 소유자라면. 땅에 쫓아내서, 철거하라, 제거하라. 결과를 제거시키라. 방해를 제거하라. 말로 하는데 응하지 않으면 소송 내야죠. 철거 소송. 판사는 소유자입니다. 나만의 사용수익하는 걸 내가 방해하고 있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철거하라는 결과를 제거하는 판결을 구합니다. 판결에서 소송 내서 철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냐? 침해세 소유권에 대한 결과 제거 또는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하는 거예요. 이거 행사해서 보호받는 거고 또는 결과에서 행사했지만 염려, 가능성만 있어도 이건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자, 어떤 거 보세요. 꼭 침해했던 결과에서 행사하는 건 아니에요.
염려만 있어도 행사할 수 있는 게 이 물건 청권이에요. 소유권에 대한 예방 청권이야. 무슨? 예방 청권이에요. 예방 청권. 이 세 가지를 행사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 무슨 말인가 보세요. 옆집이 낡은 구옥을 때려부시고 신축해요. 신축하는 건 좋은데 지하를 깊게 파요. 지하 5층까지인데 5층까지 큰 건물 짓는데. 근데 이 지역이 집안이 굉장히 연약한 지역이에요. 굉장히 연약한 지역이라 모래 땅이 많아서 뭐 여의도 같은 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지려면 집안 보강 공사를 철저히 가면 지어야 되는데 집안이 연약한 지역을 깊게 깊게 파니까 팔 때마다 담이 흔들려요. 집에서 밥을 먹던 식탁에는 물이 막 쏟아질 정도예요. 아직 집이 무너지진 않았어요. 담이 무너지진 않았어요. 또 아침에 나가보면요. 돌덩어리가 막 떨어져 있어. 막 사람 맞진 않았어요. 왜 제대로 이 안전장치를 안 한 거야. 근데 쫓아냈어요. 야, 너 그리 건물 지면 우리 집에 피해 끼칠 염려가 있어. 응? 너 사람 맞을 염려가 있어. 너 집안 보강 공사하고 철저히 안전망 치고 할 때까지는 공사를 중단하라, 중지하라. 요할 걸 있을 거 없을 거예요. 그게 있어야 내 소유권을 보호받는 거지. 그래 얘기했더니 건축적으로 그래요. 무너지면 얘기해. 무너지면 다시 져줄 테니까. 사람 맞으면 얘기해. 치료비 줄 테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이 있다는 것은 어떤 내 물건을 소유권을 침해했다는 결과에서도 행사할 수 있지만 염려, 가능성만 있더라도 예방청권. 이거 인정해야 된다, 인정 안 한다. 인정해줘야 소유권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의 소유권을 침해했을 때 행사하는 권리를 물건청원이라 부르는데 몇 가지, 세 가지. 목적물, 반환, 결과제거, 방해제 청구권, 철거하라, 중단하라, 중지하라, 예방청원. 이 세 가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213조, 214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215조 부분이 별건 아닌데 건물의 구분소유라는 게 있어요. 구분소유. 우리가 구분소유란 말이 뭐냐면요. 하나의 건물. 원래 하나의 건물은 하나의 소유권이 있어야 돼요. 원래는. 근데 하나의 건물이지만 잘 봐보세요. 상하를 아래 위를 구분해. 상하를 구분해서 요 부분이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고 요 부분이 이용상 독립성을 구분, 상하를 잘라서, 아래 위를 잘라서 이 부분이 구조상 독립성이 있고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이걸 뭐라 부르냐, 이거를 구분 건물이라고 불러. 구분 건물. 단독 건물, 구분 건물. 한 동의 건물을 아래 위를 잘라서 구분된 부분이 독립성을 구비하고 있다면 구분 건물이 될 수 있어요. 아파트, 연립, 빌라, 오피스텔 다 구분 건물이죠. 그럼 내가 여기 갖고 있는 소유권은 구분 소유권이라 부르는 거예요. 용어. 그냥 내가 단독 주택에 갖고 있으면 단독 소유, 단독 건물. 근데 한 동의 건물이지만 아래를 잘라 갖고 있는 아파트, 연립, 빌라, 상가, 오피스텔은 무슨 건물이라 부른다? 구분 건물이라 불러요. 근데 내가 3층 301호만 갖고 있으면 3층 301호에 나는 구분 소유자야. 이렇게 부르는 거야. 구분 소유자. 이걸 전체를 부를 때는요. 아파트 한 동. 이 현대 아파트야. 현대 아파트, 범위 용어를 배우는 거지. 현대 아파트 한 동이요. 가동. 이 전체를 부를 때는 뭐라 불러? 이 전체를 부를 때는. 한 동 전체를 부를 때는 집합 건물. 이걸 집합 건물, 한 동 전체를 부를 때 집합 건물이라고 해요. 집합 건물.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내 거만 부를 때. 나는 현대 아파트, 가동, 3층 301호, 내 거만 부를 때는 구분 건물이야. 구분 건물, 구분 소유권이야 부르고, 전체를 볼 때는 집합 건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용어를. 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배울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 규정이 있지만, 이 다음에 그 민사특별법에 집합건물 특별법이 있어. 그래서 관리단, 아파트 관리단,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재건축할 때는 얼마의 결의가 있어야 재건축이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은 집합을 따로 배워요, 이거.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이제 216조부터 뽑아보세요. 사실은 215조부터 244조까지 30개 조문이에요. 215조부터 244조까지 30개 법조문이 뭐에 관련된 법조문이냐. 이게 상인관계하는 법조문이에요. 상인관계란 이웃한 부동산과 부동산끼리 그 상호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함으로써 서로 이웃한 부동산끼리 이용할 조절하면서 서로 분쟁을 피하고 서로 분쟁을 피하고 부동산 활용가치 높여주는 게 상인관계 규정이에요. 30개 조문이. 상인관계 조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보면 처음에 나올 만한 건 두세 개 빼기 없어요. 왜 그러냐 보세요. 그러니까 214조, 15조부터는 사실은 여기부터 이제 어디까지냐면 이게 쭉 여기 지금 생각했어요, 지금. 필요 없으니까 생각해버린 거 보면
220조까지 나와 있고, 봐보세요. 215조, 216, 219조, 220조 소개하더니 그 다음에 245조로 건너뛰었잖아요. 220조부터 244조까지는 규정이 없잖아요. 안중량 규정이라고 그래요. 규정이 있지만 왜 그랬냐면 이 상인가격 규정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요. 우리 민법이 제정된 게 1958년 2월 22일 날 제정된 거예요. 여러분들 배우시는 이 법조문들은 이때 만든 거예요. 이때 만들어서 경과조치라고 그래. 바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법률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211조, 220조 이게 언제 만든 법조문이 58년에 만들어진 법조문이에요. 이거 안 고친 거예요. 개정 안 된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몇 가지 소개하다가 그냥 한 20몇 조문을 쑥 건너뛰고 그냥 220조까지 소개하고 245조 넘어갔느냐. 이 상인가격 규정이 낡은 규정이야. 현대 사회와 잘 맞지 않아, 이제. 그럼 우리가 잘 봐보세요. 옛날에 이웃한 부동산 소유자, 소작에 싸움 난 게 뭐냐? 자, 이때만 해도 우리가 어떤 사회, 이 민법 제정한 이때만 해도 우리가 농경사회 대한민국 국민 70%는 농사 짓는 사람들 다 농사져요. 농사도 우리가 어떤 농사 중심이에요? 쌀농사 중심의 사회예요. 쌀농사. 그러면 쌀농사 짓는 이때 이웃끼리 뭐 때문에 싸움 났을까요? 난리 났어. 싸움 나고 난리 났어. 물 때문에 싸움 나요. 그때면 관정이 제대로 있어요. 댐이 있어. 양수기가 있습니까? 가물면 뭐 심느냐 못 심느냐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물에 관한 분쟁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물 문제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게 자세한 규정이 법조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용수, 인수, 여수, 남는 물도 한 8가지 규정이 있어요. 용수, 인수, 저수, 승수라는 것도 있어요. 승수. 그 다음에 상류, 중류, 하류 어떻게 물 쓸 것이냐. 물고 어떻게 틀 거야. 물고. 옛날에 물고 튼다 그래요. 별의별 규정이 다 있어요. 민법 조항에. 그럼 장마만 지면 자꾸 딱 논둑이 터져요. 논둑이 터지잖아. 장마 지면. 그러면 너무 이 수로가 작은 거야. 그럼 지금 말하면 국어라 그래. 국어. 또랑. 그거 어떻게 넓힐 것이냐. 또랑 넓힐 때 그 비용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또는 물 흐르는 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밑에 논에서 그래요. 니네 물을 흘리지 말라는 거야. 니네 논도 이 물이 샘 쏟는 그 논이 있어요. 이분도 한켠에 보면 샘이라 그래. 그게 그 물이 흐를 거 아니야. 밑에 논으로. 밑에 논 주인이 그래. 흘리지 말라는 거야. 왜 니네 땅에 사는 물을 왜 밑으로 흘려? 이 사람 물이 자연스레 흘러가는 걸 그럼 어떻게 막나? 나한테 피해주니까 물 퍼내. 딴 데로 퍼내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흐르는 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유수. 남는 물 어떻게 할 것이냐? 별의별 규정이 다 있어요. 지금 농경사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물 때문에 싸움 안 나요. 아래 위에서야 용수, 배수, 인수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때문에 싸움 안 나요, 지금은. 그러니까 옛날엔 굉장히 중요했지만 사회가 바뀌면서 이제는 그 물에 관한 규정이 한 10몇 개 되는데 다 사문화된 규정이라 그래요. 사문화. 별로 쓰지 않는 법조문이 돼버렸어. 왜 쓰지 않는 법조문이 돼버렸냐? 이 물에 관한 이웃끼리 소송이 벌어진 사건은 1964년 이후에는 한 건도 없어. 대법원까지 올라온 사건이 없어요. 판사님, 이웃끼리 농사진 땅에 물 문제 때문에 싸움 났습니다. 대법원 해결해 주세요. 소송이 없어. 한 50년간 소송이 없다는 얘기는 이것 때문에 싸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쓰지 않는 법조문이야. 이게 많고요. 이 상위화 규정에는. 두 번째는 이 경계 규정이 좀 있어요. 경계. 이 경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웃끼리 싸움 난다고요. 근데 경계가 가는 건 한두 가지 배워요. 이 다음에 제가 이렇게 객관식문에 나올 만한 건 정리해드리지만 지금은 큰 필요 없네요. 경계하는 규정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자, 이제 이 법조문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걸 주로 얘기해 주는 거야. 이 법조문이 많이 있지만, 경계하는 규정에 뭐가 있냐면요. 나무가 큰 나무가지가 경계를 넘어섰다면 어떻게 할 거지? 이 법조문에 있어요. 민법조문에. 나무가지가 경계를 넘었으면 이웃사람이 나무주인한테 일단 제거를 청구해. 나무까지 잘라달라. 경계하면 나무까지 잘라달라. 라고 제거를 청구한 다음에 응해주지 않으면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고 그래요. 나무뿌리가 경계를 넘었으면 나무주인한테 제거를 청구할 필요도 없어. 청구할 필요도 없어. 그냥 자르면 돼. 나무뿌리네. 자르면 돼. 그걸 목뿌리냐 불러요. 자른 다음에 자른 나무뿌리 어떻게 할 것이냐. 나무주인한테 줘야 될 것이냐. 자른 내가 가질 것이냐. 이것도 규정이 있어요. 법조문에. 자른 사람이 가져. 그냥. 불 때면 돼. 이게 현대사회에서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은 하나도 이것 때문에 싸움 안 나. 이거 제거 안 했더니 소송냈다. 판사님, 나무뿌리 자르라는 판결 구합니다. 나무가 우리 담벼락 넘어 나무까지 그 정원수가 옆집 정원수를 심었는데 그 모과나무가
목련나무가 우리 담벼를 넘어왔어. 잘라. 이것 때문에 소송 내지 않아요, 지금은. 근데 옛날은 이게 중요했죠. 50년대, 60년대는 왜요? 큰 나무가 밭둑에 논둑에 호두나무가 밤나무, 감나무가 줄비하면 이쪽이 그늘이 져갖고 농사가 안 져요. 농사가 안 돼요. 나무가 잘라달라. 농사 안 되니까 그늘 때문에. 큰 나무 밑에는 경작을 할 수가 없어. 나무를 잘라라. 이 문제, 농사진 땅에서는 중요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이웃끼리 나무까지 잘라, 나무뿌리 잘라서 소송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중요했지만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게 돼버린 거야. 근데 우리 규정에 보면 거기 217쪽이 좀 소개도 안 해놨는데 217쪽에 보면 이웃끼리 싸움 나는 거예요. 상인관계가. 여기 보면 생활방해라는 게 있어요. 아니 취지를 좀 알자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생활방해 금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언제 만들어진 법조문이냐. 60년 이때 만들어진 법조문이야. 이웃끼리. 이 생활방해 금지가 뭐냐면요. 법조문대로 보면 이게 있어요. 이웃 토지에서 매연, 열기체, 음양, 진동, 기타 이어 유사한 것으로 이웃에 고통을 끼칠 때는 적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적단 취해줘야 된다. 다만 이웃도 통사 용도에 따를 때는 수인, 참아야 된다. 이 뭐의 문제냐면요. 이게 공해 문제, 공해 문제. 이웃의 고통 중에 공해를 따르는 거예요. 소음공해, 아루째 쿵쿵 뛰는 문제, 일조건, 조망건, 이런 거 많잖아, 이런 거. 근데 이 법을 제정하던 58년에는 공해 있었어, 없었어요? 규정이 있었지만 거의 이 분쟁이 없었다고. 이웃을 지금은요.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 이웃끼리. 그럼 아래 위층에 사는 사람이, 애들이 안 뛸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뛴다고 무조건 자꾸 쫓아 올라와서 뭐라 그러는 것도 문제고, 또 이웃 사람 생각하는 무조건 뛰는 것도 문제고, 그러면 과연 이웃에 고통 주는 게 얼마냐? 소음을 측정해 몇 데시벨 이상이라면 소음공이 이렇게 때 적당조를 취해야 되는 거고, 몇 데시벨 이하라면 불편을 참아야 되는 건지 규정이 없잖아. 법적 기준이 없잖아요. 건물 칠 때 햇빛이 몇 시간 이상 안 들어오게 만들어야지 일조건 침해냐. 아니 그러면 어느 집 햇빛 12시간 들어오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 건물 치면 햇빛이 약간 안 들어와. 약간 안 들어온다고 해야지 일조건 침해냐. 그럼 건물 어떻게 짓냐. 그럼 몇 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오던 집이 몇 시간 이하로 들어오게 됐을 때 일조건 침해가 되어서 적당한 조치를 취해줘야 되고 보상해줘야 되는 거지. 규정이 없잖아요. 법조문에 없어요. 요즘 뭐든지 기술이 발전하면 다 측정할 수 있어요. 신축한 아파트에 애들이 입주만 하면 아토피 피부가 걸 난리가 아니야. 접착제를 너무 많이 써서 냄새가 심해. 소독 냈어요. 적당한 취해달라. 아니면 보상해달라. 그랬더니 건설회사에서 아니 왜 애 아토피랑 우리 접착제 먼저 또 접착제 안 바르고 어떻게 건물을 짓냐. 근데 왜 분쟁이 벌어집니까? 얼마 이상 측정돼야지 적당히 취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잖아요. 법에. 그럼 맨날 물에 관한 거 규정이나 있고, 뚝의 문제, 언의 문제, 뭐 이런 법조문이 있고, 이거 규정이 없으니까 딸랑 그냥 막연하게 딱 한 조문이 있어요. 이웃에서 매연, 열기체, 음양, 진동, 기타 유사한 것으로 이웃 거제대 피해를 주면 적당을 취해야 한다. 이거 하나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뭐냐. 이웃한 부동산끼리 상인관계 규정이, 물에 관한 규정이 한 10몇 개 규정이 있고, 경계에 관한 규정이 한 10개 규정이 있어요. 이거 다 정리해서 두세 개만 남겨놓고 다 없애버리고, 이거에 관한 규정 자세히 둬야 된다는 거. 소음은 기준이 얼마 기준. 신축 아파트에 포름 알데히드라는 게 얼마 이상 측정되면 공해를 이렇게 적당히 취해야 되는 건지. 이걸 자세히 둬야 되는데 이거 규정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인관계는 이때 민법이기 때문에 이웃끼리 분쟁이 달라진 거야. 그때는 이런 것 때문에 분쟁 벌어졌지만 지금은 이런 것 때문에 분쟁 벌어져요. 그래서 이 상인관 규정 보면 경계 얘기 보면 재밌는 거 많아요. 경계선상에서 이 법조문 한 조문 얘기해. 우물을 팔 때는 옛날 우물물 먹었죠? 우물 팔 때는 얼마 뛰어? 2m 뛰고 팔아. 2m 뛰고 팔아. 이 법조문이야. 지금 우물물 먹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 조문이 있을 만한 조문이잖아요. 경계선상에서 오물, 처리 시설물을 팔 때는 오물 처리 시설물이 뭡니까? 옛날 말은 변소들은 진해 안방 옆에 변소 파는 사람 없어요, 옛날에. 퍼셋이 변소요. 집에 제일 먼데, 저 대문 옆에 저기 귀퉁이. 그 이웃엔 냄새 나잖아요, 또 그게. 변소 팔 때는 경계선상 2m 뛰고 파. 이런 것 때문에 싸움 났어요, 옛날에는. 지금은요. 다 필요 없는 논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 없는 조문들이 많아요, 여기는요. 그래서 이 다음에 상인관계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 소개하고 있네요. 219조, 220조.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야. 현대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던 여기 소개 안 됐죠. 217조 생활방해 공해 일으키는 문제. 요거랑 이거 210조 220문제 길 문제. 통행권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웃끼리. 처음에 이게 나와요. 이 통행권을 이다음 교과서 받아보면 굉장히 자세한 판례를 배워요. 과연 남의 땅으로 길 낼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내 땅이 남의 땅으로 통행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 문제 길 문제는 재산권 침해도 굉장히 큰 거야. 그러면 자기 땅에 길을 내는 사람은 남의 땅으로 길을 쓰는 사람은 좋지만 땅 주인은 재산권이 침해받는 거잖아요. 어떤 데 길을 낼 수 있는 거냐. 길이 없을 때 남의 땅에 아무 데나 길을 낼 수 있는 거냐. 통행권. 또 길을 냈다면 유상이냐 무상이냐. 상호 내야 되는 안 내야 되는 거냐. 또는 사용료는 한 사람만 내는 거냐. 다니는 사람마다 다 내야 되는 거냐. 그거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남의 땅에 길을 냈다가 필요하다면 길을 옮길 수 있겠느냐. 남의 땅인데 길을 옮기겠대. 옮길 수 있겠느냐. 옮길 수 있다면 만약 남의 땅에 길을 낼 때 필요하다면 돌계단도 쌀 수 있고 도로 포장도 할 수 있는 거냐. 할 수 있다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냐. 또는 때에 따라서 주거 생활의 안정. 아파트 있어요. 아파트. 이게 재건축하기 전에는 빌라 단지였는데 다 때려부셨어. 근데 아파트에 정문 후문에 아스팔트로 길을 깔아놨단 말이에요. 큰 아파트들은요. 정문부터 후문까지 아스팔트 길이 있어요. 여기가 큰 아파트야. 근데 사람들이 그 동네 이 아파트 사람들이 당연히 다녀도 되는 거지만 아니 다른 동네 사는 사람들이 꼭 정문부터 후문으로 나가는 거야. 이게 빠르거든. 이로 돌아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어느 아파트에 회의를 해서 그 왜 동네 사람들 다 일이 출입을 하니까 돌아가지 않고 그러니까 매연 나오지 소음공해 있지 애들 위험하니까 스티커 딱 붙여갖고 앞에 경비 아저씨들은 아파트 스티커 붙인 것만 통과시키고 스티커 안 붙인 거는 못 들어가 차단기 내려라. 동네 사람들이 왜 길을 막고 XX야. 일 돌아가면 한참 걸리거든. 일 돌아가면 XX 이거 뭔지 이건 인격이에요. 지랄이야. 그러면서 싸움이 났어요. 야 여기는 도로도 도로지만 분명히 도로예요 그게. 응? 도로용지가 돼 있어. 도로지만 도로 이전 아파트 대지권이다. 이 땅 다 산 거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밤낮으로 빵빵거리 다니니까 불편하지 않느냐. 그럼 주거생활의 안정과 통행거리 충돌하면 어느 걸 우선시할 거냐 판례가. 이런 거 다 배워요 이제. 그럼 이런 데는 굉장히 실질적인 거예요. 실질적이고 사진할 때 상담을 들을 수도 있고 한 번 더 겪을 수 있는 문제. 이건 정확히 알아야 돼요 중개사들이. 길 문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만약 이게 도로가 없는 맹지인데 이 땅이 맹지인데 이 땅을 사서 건물을 지면 맹지라도 남의 땅을 길 낼 수 있는 거냐 강제로라도. 땅 주인이 땅을 안 팔아. 근데 팔라고 했거든. 내가 이 땅 사서 여기다가 저거 지으려고 그래요. 펜션 같은 거 지으려고 그래요. 또는 전원주택에서 분양하려고 그래. 제법 큰 땅이야. 근데 다 좋은데 도로가 좁아. 도로가 좀 넓혔으면 좋겠어. 1m만. 옆에 땅 주인 만나서 이만큼만 좀 파세요. 내가 돈은 좀 후하게 드리리라. 10배 달래. 평당 50만씩 나왔다면 500만씩 달라는 거야. 근데 그 한두 평 내 주겠는 차라리. 그게 한 500평 들어가요. 이렇게 도로를 내려면. 500평을 10배 주고 살 수는 없잖아. 그럼 이거 과연 이 문제 해결 안 된다면 내가 이 땅 사서 땅 살 필요가 없는 거고 이 땅 해결할 수 있다면 싸게 사서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강제로도 길 낼 수 있겠느냐. 이런 걸 배워요. 여기에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겠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이웃끼리 싸움 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통행권, 길 문제예요. 이건 처음에 너무너무 자주 나와요. 올해만 안 나왔어요. 5년 전 보면서 올해만 4년 연속 나왔던데요. 이런 이렇게 아니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자세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맥이 되는 부분이 있어. 이 중개사 공부는 더군다나 여러분들 법대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이고 학문적을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 필요하고 이 정도 얘기는 중개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파트가 틀림없이 중요하고 거기를 시험에 내는 거예요. 많은 것 쪽에서. 그러니까 교과서를 받더라도 어디가 해마다 나오는 부분이 있고 잘 나오는 부분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정확히 체크를 해야지만이 공부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선생님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부분은 그냥 쓱 한번 읽어보고 그런가 보지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 중요하다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시간 투자해서 이제 거기를 자세히 공부하고 자꾸 이제 보고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게 이제 선생님이 해줄 역할인데 이 상징학의 규정에 30개 조문이 있지만 처음에 나오는 조문은 3조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만 나온다. 나머지는 그냥 규정이 있어도 중요한 점은 아니다. 그 뜻이에요. 자, 2절에 소유권 취득 보면요. 거기서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우리 취득쇼란 말이 있는데 취득쇼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시효라는 게 있어요. 시효 민법이요. 시효제도. 한자 쓰면 있어요. 시효. 근데 이제
그러니까 법률 용어를 가만히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한자를 써버리면 법률 용어가 1번 말이에요. 1번씩 한자든가 아니면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어떤 용어를 딱 썼더니 잘 이해가 안 돼. 시효가 뭐야? 공시가 뭐야?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우리말이 아니라 1번씩 한자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거나 뭔가 줄임말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 아까 공시라면 공개 전시한다. 공개 전시. 줄여서 공시. 시효가 뭐냐? 시효는 이거 줄임말이야. 시간의 효력. 시간의 효력.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민법 효과를 주는 시간의 효력.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 민법 효과 주는 제도를 시간의 효력을 줄여서 뭐라 불러요? 시효. 이렇게 줄여버렸잖아. 그러니까 법률 용어가 어려운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줄임말. 시간의 효력을 줄여서 시효제도. 공개 전실제도 공시. 이 줄임말이거나 1번씩 한자. 아까 혼동 같은 건 1번씩 한자죠. 혼동 그러면 혹시 이거 한자 읽을 줄 아시는 분도 이 1번 말이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몰라 이거. 이 1번 말이고 혼동. 작은 권리가 되는데 큰 권리가 주어지면 작은 권리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 전세권자한테 그 목적, 전세 목적 소유권이 주어져 버리면 소유권을 취하는 거. 전세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 혼동. 이거 1번 말이에요 이거는. 법용어지만. 이건 줄임말이에요. 시간의 효력이에요. 근데 시효제도에는 우리 매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취득시효라는 게 있어요. 취득시효. 이 취득시효제도가 있고 하나는 소멸시효제도가 있어요. 둘 다 취득시효건 소멸시효건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 민법 효과를 주는 제도예요, 이게. 근데 취득시효는요,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 정당 권리가 없는 사람도 권리를 취득시켜버려요. 권리를 인정해버려요. 그 사람한테 권리를 줘버려요. 취득시키는 제도예요. 오랜 시간 흘러가면. 소멸시효는요, 아무리 정당 권리자도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상실돼. 권리 없애버려요, 이렇게. 이거 많이 들었죠, 여러분들이? 소멸시효제도. 예를 들면, 누가 그러는데, 빌려준 돈도 10년간 돈 달란 얘기 못하면 못 받는다더라. 10년만 지나면 소멸시효를 안 갚아도 된다더라. 국가채권, 공법채권, 세금 밀린 거예요. 세금 밀린 것도 5년간만 국가가 세금을 못 받으면 소멸시효가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정당 권리자도 오랜 세월 흘러가도록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박탈시킨 제도는 소멸시효제도. 정당 권리가 없는 사람도 오랫동안 권리 행사해버리면 그 권리 그대로 인정해버리는 건 취득시효제도예요. 이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는 소멸시효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안 배워요. 그래서 10년에 소멸시효 걸리는 거, 5년에 걸리는 거, 3년에 걸리는 거, 1년에 걸리는 거 배우지 않으시면 이것만 배워요. 이 시험 범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취득시효제도는 뭐 중요한 법조문이 부동산 취득시효 그래갖고요. 요게 245조에 규정이 있어요. 부동산 취득시효. 그래서 245 1항이 있고 2항이 있어요. 근데 1항은 뭐겠냐? 1항은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라 불러요.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는 20년이에요. 20년 점유하면. 또 하나는 등기부 취득시효라 불러요. 이건 2항이라 불러요. 2항. 이건 10년짜리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 땅이 아닌 남의 땅도 내 땅인 줄 알고 처음부터 남의 땅이 알면 점유하면 안 돼요. 담장이 싸져 있어서 나는 이 담장이 싸져 있는 채로 20년 전에 집 산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단독가옥 사업할 때 측량 안 해요. 보통 건축물 대장 떼어보고 토지대장 떼어보고 대충 대지평수 몇 평이고 건평 몇 평이구나. 담장이 싸져 있어서 싸져 있는 것이 다 거기가 다 매매 목적을 잡아서 사서 내가 20년 살았는데 옆집에 집 짓는다고 어느 측량했더니 이 담이 옆집 땅을 1m 먹어왔다는 거야. 이제라도 담장 때려보시고 땅 달라는 거야. 이때 취득시효 문제 되는 거예요. 처음엔 이 땅이 내 땅 아닌 거 알았어요. 여보 이거 남의 땅이지만 일단 점유해. 개간해. 우리 과수나무 심고 농사 짓다. 처음에 남의 땅 알고 점유하면 취득시효 안 되는 거고 내 땅인 줄 알고 20년 점유했는데 20년 지나서 측량했던 내 땅이 아닌 게 밝혔더라. 그때 시효는 취득시효예요. 몇 년만 지나면 20년만 지나면 소유가 얻을 수 있다 그래요. 이거 이제 한번 자세히 배워요. 등기부 취득시효는요. 자기 앞으로 등기 났어요. 내 앞으로 등기 났다면 이 등기가 설령 내 앞으로 한 등기가 무효인 등기일자 몇 년만 지나면 10년만 지나면 소유권 얻을 수 있어요. 보통 등기부 취득시효는 언제 문제되냐면요. 이때 많이 문제돼요. 아니 내 앞으로 난 등기가 무효인 등기인데 10년을 점유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런 경우예요.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요. 나는 어릴 때 잘 몰랐죠. 아버지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서
당연히 아버지 땅인 줄 알고 상속 받았지, 내가. 근데 나중에 봤더니 아버지 명의로 난 등기가 무효인 등기래요. 아무 법적 효력이 없는 등기래요. 그래도 몇 년만 지났다면? 10년만 지났다면. 이 상속은요, 돌아가신 분 걸 그대로 자식이 상속받으면 그대로 인정하는 거야. 그럼 우리 아버지 명의로, 아버지 돌아가신 지 3년 전이야. 우리 아버지가 명의 등기가 7년 전이고, 우리가 돌아간 지는 8년 전이고, 8년간 점유하다가 3년 돌아가지. 그럼 11년이잖아, 지금은. 그럼 10년 지났다. 나 등기부 취득 시절, 이 땅, 나 속 얻었어. 얻을 수 있어요. 어쨌든 자기 명의로 등기 났다면, 돌아가신 조상님 명의로 등기 났다면, 부모님의 등기 났다면, 몇 년만 지나면, 10년만 지나면 속 얻을 수 있어요. 등기 난 것은 10년, 등기 안 난 건 20년. 이렇게 얘기해요. 동산 취득시장, 동산도 246조에, 동산도 악이라면 10년만 저면 소유권 얻을 수 있어요. 동산 소유권 얻을 수 있어요. 선이었다면 동산 취득시를 5년만 지나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가 제가 그랬죠. 부동산 민법이라고 그랬죠. 우린 나오면 이게 나오지. 이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상식 아셔야 돼요. 부동산 취득시는 점유시 몇 년? 등기 안 나온 20년. 자기 명의로 등기 났다면 무효인 등기라도 몇 년만 점유하면 10년만 지나면. 동산 악이라면 10년. 선이라면 5년만 점유하면 소유권 얻을 수 있어요. 법률 기준에 따라서. 악이 10년 누군가 보세요. 도둑놈이 시계 훔쳤어요. 그게 선이 악이에요. 악이지. 몇 년만 차고 다니면 10년만 차고 다니면 소유권 얻을 수 있어요. 법률 기준에 따라서. 나 선이었어. 선이란 건 뭐냐면요. 돌아가신 아버지 방에 놓여 있어서 당연히 아버지 건 줄 알았어요. 아버지 유품인 줄 알고 내 시계를 찾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빌린 시계야, 그게. 그렇죠. 몇 년이 지났다면? 5년만 지났다면 법에 따라 소유권 얻을 수 있어요. 선의로 점유한 자는 동산은 5년, 악이라면 10년. 부동산 20년, 10년. 동산은 10년, 5년 만에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이 취득시 제도예요. 근데 이거 이 다음에 굉장히 자세히도 배우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건 논점이에요. 이거는 생각보다 취득시효가 어디서 문제되냐면 건물에서 문제 안 되겠죠. 건물이 내 건물인 줄 알고 점유했는데 남의 건물이었다. 20년 동안.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토지는 이런 일이 많아요. 토지라는 것은 필지 개념이고 경계 개념이 있죠. 눈에 보이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측량해봐야지 나오고 지적들 봐야지 하는 거지 눈에 보이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경작하는 땅 전부가 우리 아버지 때부터 하던 과수원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꽤 됐지 당연히. 우리 땅 아니라 계속 갔는데 어느 날 옆집 이매가 팔렸대. 땅 산 사람이 측량하더니 경계가 우리 과수원에 300평이 경계가 들어와 버린 거야. 장애 땅이 나온 거야. 달로 달래. 이때 주장은 취득시효예요. 20년 지나서 취득시효야. 이게 문제되는 거. 토지가 문제되지 건물은 뭐 이런 일이 거의 없겠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거 다룬다. 여기 봐주시고 그 얘기는 이 다음에 자세히 보고요. 넘기시면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252조 봐보세요. 잘 봐보세요. 252조 무주물의 기소, 253조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254 매장물 소유권 취득, 255조 문화재는 국유, 250 부동산 부합, 250 동상간 부합, 258 혼화, 250 가공, 250 첨부. 그러면 거기 보면 가만히 보면요. 252조부터 259조까지 법전 쭉 나와요. 이게 다 근데 시험 문제는 이 8조문은 25번 시험 보면서 한 번밖에 안 나와서 지금까지 25번 시험 보면서 왜 그러냐. 여기 있는 무주물, 주인이 없는 무주물의 선점, 기소,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가공하는 건 다 동산 얘기예요. 동산. 부동산을 습득하고 누가 잃어버렸다 부동산 주웠대. 부동산이 매장물 발견되는 게 없잖아요. 그럼 여기 250부터 259까지는 동산에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가공이 어디 있고 뭐 부동산이 습득이 어디 있고 부동산이 매장물 발견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산 소유권 얘기야. 동산 얘기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시험 보러 할 때까지 한 번 정도는 그냥 재미삼아 읽을 뿐이지 시험 문제는 25번 25년 보면서 한 번 나온 건 볼 필요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선택 이걸 구분해 주는 거예요. 심을 써야 될 부분, 심을 안 써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필요 없다. 이 다음에 이제 공동소유라는 거 있어요. 3절에 보면 11쪽에 이 공동소유 이 다음에 자세히 배워요. 공동소유는 요거는 법조문을 읽어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저는 용의물권, 지상권부터 아니면 공동소유부터 할게요. 다음 시간에. 다음에 공동소유에 가서 몇 조문 봐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용의물권 들어갈게요. 이렇게요. 여러분들 사실은 법조문을 본다는 그 하에
그래도 우리 앞으로 배울 것에 대략적인 얘기를, 스토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구나, 우리가. 또 용어 정도로 오다 가다 그래도 공유, 합유, 총유, 상인관계, 취득시효, 뭐 이런 얘기 들어보고, 뭐 소유권의 범위는 상하를 포함하는 거구나. 이런 얘기 듣는 것이 다 기초 체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또 우리가 용의물권, 소유권 문제를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